안녕하세요. 토마토 인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잔인한 하락장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 3,800불, 리플 XRP 36센트, 이더리움 112불, 비트코인 캐시 117불, 이오스 3불 24센트, 스텔라 같은 경우 15센트까지 떨어진 모습을 보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락장이 계속되면서 많은 분들이 공포에 떨고 계시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불행 중에 다행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전저점이 깨지지 않았습니다. 리플 같은 경우는 아직 전저점이 깨지지 않았고, 전저점이 깨진 코인들은 이제 저항선이 없기 때문에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불안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암호화폐 시장 망했다라는 말이 다시 한번 나오고 있고, 사기다라든지 스캠이라든지 이런 말도 나오고, 암호화폐에 대해서 투자하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웃는 그런 무리들도 이제 슬슬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혹시라도 암호화폐 시장이 망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은 지금이라도 바로 영상을 끄고 나가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암호화폐 시장이 망했는데 시장 근처에 기웃거리는 것은 본인의 시간 낭비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죠. 망한다는데 지금이라도 털고 조금이라도 건지셔야죠.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 제 영상 말고 이제 재미있는 고양이 영상이라든지 강아지 영상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 사람들 다른 거 재밌는 거 하는 거, 요즘에 볼거리가 굉장히 많죠. 게임도 있고 스포츠도 있고 그런 거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 낭비를 하지 마시기를 바라고, 이제 돈을 손절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어쩔 수 없죠. 그 부분은 이제 본인이 투자를 하셨으니까 감안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망해서 다 날리는 것보다 낫죠. 그래서 들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암호화폐 시장이 전혀 망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특히 리플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상용화가 되어 있고, 지금 수십 년간 쌓여온 국제송금이라는 그 큰 문제, 그거를 풀고 있다는 아주 명확한 목표와 사업 방향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진척이 이루어지는 것을 제가 계속 보고 있죠. 그런데 왜 망하겠습니까? 저는 망한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를 않습니다. 엑스래핏이 고장이 났거나 리플사가 불타버렸거나, 아니면은 중요한 백업 안 된 자료에 먹던 라면을 엎어서 라면 국물이 데이터들을 다 날리고 코인들을 다 날렸다, 그러면 뭐 아이고 망할 수도 있겠네 이러겠는데, 지금 눈앞에 가격 떨어진다고 해서 XRP가 망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파트너 이거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파트너십을 수시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죠. 지금 현재 약 160 몇 개인가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거 말고 비밀 협약 유지에 관련돼서 파트너십까지 포함을 한다면은 이제 몇백 개가 훌쩍 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150개 정도를 채운 게 몇 달 전이었어요. 그리고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일주일에 2군데씩 리플사를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계산을 해보면은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리플사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비밀 협약 유지를 해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이제 흔하기 때문에 전혀 놀랄 만한 일은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에 리플 XRP가 나왔을 때 가격이 얼마였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제 생각에 정확하진 않지만 한 6원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작년까지만 해도 막 200원 초반 이렇게 됐었었는데,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가격이 좀 높았을 때 들어오신 분들이 이제 그때 구매를 하셨으면은 지금 가격을 보고 까무라치죠. 까무라치시는데 이제 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졌다, 그래서 이거 스캠이다, 망한다, 이렇게 쓰레기다 이렇게 말을 하시는데, 이제 그런 심정을 이해는 합니다. 여러분들의 피 같은 돈이 이렇게 날아갔으니까 굉장히 이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시는 건 이해를 하시는데, 할 수 있는데,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푸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발 제 시청자 분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걸 그렇게 화낸다고 해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파트너십 나온데 오셔가지고 한번 보시면서 어떤 은행이 어느 날부터 어떤 제품을 테스트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보시면서 이제 마음의 안심을 얻으세요. 이거 보세요. 이 수많은 회사들이 일찌감치 지금 엑스커런트를 사용하고 있다고 나오고 있죠.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완전 리플사가 거의 장악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 공유를 했었던 그런 CG의 경험담이 있었죠. 600불에 샀었는데 200불까지 떨어졌다. 그냥 산 것도 아니고 집을 팔아서 샀죠. 그래서 그날의 그 시간들을 견뎠기 때문에 오늘날의 좌우장평과 바이낸스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CG가
아 이거 사기야 하고 조금이라도 건질래 다 팔고 나왔으면은 지금 같은 성공을 거두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CG뿐만 아니라 이제 찰리리 라이코인을 만든 사람이죠. 이 사람의 경험담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찰리리가 처음에 비트코인을 샀을 때 가격이 30불이었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30불에서 2불까지 떨어진 것을 이제 눈앞에서 봤다고 합니다. 눈앞에서 그게 일어난 일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90%의 하락률을 견딜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다라면은 암호화폐 시장에 일찍 들어오는 것을 절대로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내가 투자한 상품이 90%가 하락을 한다, 이거를 말짱한 그런 정신으로 견디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으시다면 나는 견디는 게 너무 괴롭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앱도 지우시고, 핸드폰 앱도 지우시고, 또한 제 영상도 안 보셔도 됩니다. 그렇게 잠깐 미뤄놓음으로써 이렇게 눈앞에 멀리 하면서 좀 잊으세요. 잊으면서 기다리시기를 바라고, 마음을 항상 평안히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건강해야 몸도 건강합니다. 여러분, 건강이 최고예요. 코인보다는 건강이 먼저입니다. 물론 제가 드리는 모든 말씀은 투자에 관한 조언이 아님을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소식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소식들이 몇 개가 있었는데요. 이제 그 벡트에 이어서 다음 내년에 개장할 벡트의 라이벌이죠. 아메리트레이드가 이제 주축으로 해서 많은 또 회사들이 함께 뭉친 에리스X가 개장을 하게 되겠죠. 에리스X에 벌써부터 리플 XRP 커뮤니티에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비트코인만 상장하지 말고 이제 리플 XRP도 같이 상장해달라, 그런 움직임이 벌써부터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번에 새로 나온 XRP 팁밭 광고입니다. 그 윗세윈드가 만든 XRP 팁밭 새로운 광고 잠깐 시청하도록 하시죠. 예, 멋지게 잘 만들었죠. 나중에 보시면 애플 스토어 그리고 구글 플레이도 나오는데 이제 굉장히 나날이 발전을 하고 있는 팁벗입니다. 최근에 종이 지갑 그리고 에스크로에서 바로 도네이션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기능도 추가가 되었었죠. 앞으로도 계속해서 팁밭이 더 인기가 많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XRP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날이 오기를 한번 바라봅니다. 다음은 아프리카 제국에서 온 그런 소식입니다. 물 건너온 그런 소식인데, 지난번에 제가 빌 게이츠 멜린다 파운데이션과 리플사가 파트너십을 맺었고, 또한 그것을 바탕으로 아프리카에 진출을 해서 아프리카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도울 것이다 라는 그런 기사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것에 관한 업데이트가 나왔습니다. 여기 있는 MTN, 오렌지 이 두 회사는 아프리카에 있는 그런 회사이고요. 이번에 또 마왈리 지갑이라는 곳과 함께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 빌 게이츠 재단과 리플사의 공동 프로젝트인 모잘롭을 통해서 이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마왈리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에서 이제 1억 개의 계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바일 지갑 회사이고요. 이제 그 모바일을 통해서 돈을 송금을 하고 주고받는 그런 것을 이제 하는 회사입니다. 또한 이 회사는 사하라 사막의 아프리카의 46개의 시장 중에 22개의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잘루 프로젝트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잘루 프로젝트는 이제 아프리카라든지 시민들이 은행을 사용하기 쉽지 않은 나라에서 그 은행 대신에 금융 결제 및 그런 것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나온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아프리카의 세 회사가 모잘루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파트너십을 맺었고, 이 모든 것들은 바로 리플사의 인터레저 프로토콜을 그 바탕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한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아프리카 전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서비스를 통해서 상호 운용 가능한 지불을 통해서 더 쉽게 송금 및 지불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가격도 더 저렴하고요. 아무튼 그래서 오렌지 그룹과 MTN 그룹 고객들에게 먼저 서비스가 오픈이 되고, 나중에 아프리카 전역에 3억 3,800만 개 모바일 머니 계정으로 서비스가 확대가 된다고 합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아프리카의 모바일을 통한 송금이나 결제를 보편화 시키는 것이라고 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아프리카 경제 발전을 이루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업데이트가 되었죠.
지금 이 부분만 보시고 이거 뭐야, 그래도 뭐 리플 XRP 가격에는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것만 봐서는 그렇죠. 하지만 그 빌 게이츠 재단과 리플 사이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이것을 바탕으로 더 많은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음을 저희가 알아야 됩니다. 항상 근시안적이고 1차원적으로 지금 당장 가격에 도움되지 않는 소식은 필요 없다, 쓸모없는 것들이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이제 한 번만 더 그 생각을 고려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토지를 경작을 해야 가서 나중에 씨도 뿌리고 이제 수확도 거두고 하겠지요. 그것에 관한 의미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사와 이렇게 함께 일을 하면서 관계가 더 돈독해진다면 마이크로소프트사를 통해서 또 다른 파트너십이 나올 수도 있고, 이 아프리카 내에서 리플사의 입지가 커지면서 더 나아가서 더 많은 곳에서 파트너십을 맺을 수도 있고, 리플사의 소프트웨어를 언제든지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사용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나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음 기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사 자체는 업데이트된 그런 소식은 아닌데 사람들의 궁금증이 있죠. 리플사와 IMF의 관계,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기사입니다. 그래서 리플사와 IMF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기사를 잠깐 보면은 시간은 싱가포르 핀테크 페스티벌로 거슬러서 올라갑니다. 11월 12일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IMF 법무부의 로스 레카우가 이제 함께 스테이지 위에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었죠. 그들은 블록체인 사업, 핀테크, 그리고 아세안 지역에서의 이제 사업을 집중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그것에 관해서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돈의 흐름을 바꿀 것이고, 지금 자금이 유통되는 데 있어서 중간에 거치게 되는 것들을 제거할 것이다. 그래서 중간 매개자들을 그렇게 없앰으로써 송금 속도를 높이고 더 가격도 싸고 더 안정적인 그런 거래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이 기사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한 명이 질문을 던졌었죠. 이제 그 관객이 질문을 던졌는데, IMF가 디지털 화폐를 소유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들었을 때 이제 로스레카우가 굉장히 당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우물쭈물하다가 암호화폐를 통화로 사용하는 나라가 나오면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했죠. 그런데 지금 암호화폐를 통화로 사용하는 나라들은 생겨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베네수엘라라고 볼 수가 있겠죠. 페트로가 나왔고, 일본에서 나온 S코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디가 있죠? 최근에 이제 필리핀 대통령이 일본에 의뢰를 해서 또 그들만의 코인을 하나 만든 그런 예도 있습니다. 이렇게 각 나라에서 그 나라의 화폐를 중심으로 스테이블 코인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날은 얼마 멀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그 다음 날이죠. 그 바로 다음 날에 IMF의 의장 체어워먼 크리스틴 리갈드가 각 나라의 중앙은행들은 변화의 흐름을 따르고 변화의 바람을 받아들이고 그들만의 전자화폐를 만들면서 더 많은 이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변화에 열린 마음을 갖고 기술이 변하는 것처럼 우리도 함께 변화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부정할 수 없다면 오히려 받아들이고 참여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사항이 나오는데, 이 기사에서 이렇게 언급한 특이한 사항이 나오는데, 그 전날에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이제 스테이지를 가졌을 때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마이크로 페이먼트입니다. 정말 세분화된 지불 시스템인데, 그것과 관련해서 코인 프로젝트를 언급을 했었죠. 그 다음날에 크리스틴 리갈드도 똑같이 P2P로 돈을 이렇게 지불하는 것은 물론, 지불 및 송금하는 것은 물론, 이제 그 구체적으로 세분화된 지불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분화된 지불을 이미 하고 있는 것이 코일인데 뭔가 연관점이 있지 않나라고 이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제 끝에 나오는데,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빵영이 이야기를 했죠. 내년에는 수십 개의 은행들이 XRP를 사용할 것이고, 방콕 핀테크 페스티벌에서 이야기하기를 이미 40개, 50개의 은행들과 리플사가 함께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컨퍼런스를 통해서, 이 서밋을 통해서 우리는 전체적인 지불 시스템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것은 중앙은행들의 자국 내에서의 테스트, 그리고 리플의 국제 송금 네트워크 확장, 그리고 또한 상호 방향 간의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는 것들이 있었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인터넷이 처음 시작했을 때만큼의 중요한 가치를 우리들이 함께 형성을 하였고, 미래에 있어서 지불을 한다는 것은 인터넷으로 데이터를 옮기는 것만큼 쉬워질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불 시스템은 정말 오래된 것이에요. 저희가 지금
3G, 4G, 이제 5G까지 나오는 세상에서 돈을 송금하려면 며칠이 걸린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개선이 되어야 할 상황인데 이것을 앞서서 하고 있는 것이 리플사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시장에 가장 먼저 뛰어들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시장에 뛰어든 그런 사업이 가질 수 있는 이득들이 있죠. 그런 것을 모두 다 취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사를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리플사는 은행들과 새로운 블록체인 기술 및 시장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플은 중앙은행들과 여태까지 일을 해왔고, 그리고 그 중앙은행들 뒤에는 바로 IMF가 버티고 있습니다. 리플은 중앙은행들과 함께 일을 함으로써 IMF의 그 높은 데서 오는 힘, 그 파워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리플사가 이렇게 각국의 중앙은행들과 일을 하고 테스트를 했던 것이 2016년도 근방이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테스트가 되었다고 나오는 것이 독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캐나다 쪽도 있었고, 일본 쪽도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계속 기다려야 하는 입장이긴 하지만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IMF와 중앙은행들은 리플사와 함께 어떤 것을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추측이라고 보면은 추측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은 왜 계속해서 리플사와 IMF와 계속 만남을 갖고 이야기를 하고 있겠습니까? 모든 스웰에 다 참여를 하고 싱가포르까지 가서 같이 자리를 마련을 하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단서들을 지금 당장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서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레저 나노 S 세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평소에 하드웨어 월렛을 하나 구입하고 싶으셨다 싶으신 분들은 지금이 꽤 괜찮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50% 할인을 해주고 있고, 국제 배송도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이걸 사신다고 하셔도 저한테 돌아오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해는 마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세일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소식들을 전달을 해드렸는데, 오늘은 사실은 이제 거의 중요한 소식은 없었죠. 잠깐 거의 소통하는 그런 식의 시간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하락장 때문에 마음 아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리플은 마라톤이라고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이야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큰 안목을 가지고 마음을 평안히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일들이 진행되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을 해야겠죠. 지금 당장 가격 떨어지는 것보다 리플사의 행보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저희가 집중을 할 수 있다면은 가격이 떨어지는 데서도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혹시라도 모르실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제가 이 파트너십 링크는 제 영상의 밑글에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가셔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광고 시청을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또 새로운 소식을 가지고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